답 불러드릴게요. 한 명을 위해서. 240번이죠? 40번의 답이 1,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42번에 그렇게 되있구나. 4, 2. 여기 종원이 혼자 하면 이거 다 맞아가지고 결국 또 내가 하려는 것만 해야 되겠는데. 44번에 5, 2. 그 다음에 6번에 5, 3.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 48번에 2, 2. 그리고 마지막이 2, 4까지가 되겠어요. 다 맞았어요? 오케이, 잘했어요. 뭐 다 맞은 거 잘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다 모였을 때는 오답들이 있으면 같이 보기도 하고, 너는 지금 독해 숙제를 사정이 있긴 했지만, 연달아 지금 숙제를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해봐. 한 번, 이제. 사정이 있으면 내가 별로 얘기를 안 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한번 또 이게 버릇돼가지고, 숙제 안 해도 별거, 그러다가 한번 된통 혼날 수밖에 없다는 건 인식하고 계시고요. 자, 일단 내가 고른 걸 하고 많이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오늘 수종태는 끝났고 관계사 수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내가 좀 확보를 해놓으려고. 관계사가 정말 중요하거든. 뭐 일단 문법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독해는 막 오답이 있더라도, 오답이 있으면 하기 좋겠지만, 그거 외에도 많이 안 할 거니까, 뭘 한번 해볼까? 내가 4개를 골랐는데 4개를 다 안 하고 3개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잠깐만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오답이 겹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케이. 40번 하나 하고 마지막에 2개에서 3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0번.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건 기출이 많이 나오는 소재인데, 멀티태스킹이라는 거 알겠죠? 멀티태스킹이 뭐예요? 동시에 여러 가지의 임무를 수행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는, 일상생활적으로는 필요해요? 불필요해요? 필요하겠죠? 그쵸? 급할 때에는 여러 가지를 다 밥 먹으면서 TV 보거나 숙제하거나 단어 외우거나 필요하겠죠? 근데 독해에서의 멀티태스킹은 마이너스예요. 오케이? 우리의 뇌가 그렇게 안 만들어졌대요. 뭐 내가 그것까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독해에 나온 내용은 우리의 뇌는 한 번에 하나씩을 수행하도록 돼 있대요. 그러면 나는 동시에 여러 개 할 수 있는데요. 그때는 우리의 정신이 이쪽 갔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개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에 집중하다가 또 다른 걸로 집중력이 옮겨간대. 그러면 그 사이에서 하나의 집중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겠지?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떤 오류라든가 실수라든가 아니면 더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이 걸린다든가 이런 결과 때문에 결국은 멀티태스킹은 안 좋은 것이다. 멀티태스킹이라는 어휘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그와 관련된 독해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어요. 자, 로버트 퍼시그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논평했던 것처럼 커멘트라는 게 그냥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조금 진술하다, 평가하다, 논평하다 약간 공식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친구들이랑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책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뭐 하지 말라는 거냐? Don't trust 이런 걸 믿지 말라는 거야. 근데 누구냐면 머케닉이라는 사람은 기계 같은 걸 고치는 정비공 이런 사람이죠. 기계공 또는 정비공, 정비사 이런 사람인데요. 근데 뭐하는 정비공이면 이 후가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가 바로 앞에 있는 머케닉스를 꾸며줘요. 머케닉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절이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하고 있어요? 음악을 듣고 있죠. 근데 뭐하는 동안? 너의 차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동안. 그러니까 그 정비소에다가 차를 맡겼어요. 차를 맡겼는데 이 아저씨가 이제 차를 고치면서 음악을 듣고 있다는 거지. 이제 시끄럽게 음악을 틀어놓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게 바로 이 퍼시그라는 사람이 책에서 말했던 내용이 되겠어요. 우리는 미리 내가 밑밥을 깔아놨기 때문에 이 아저씨가 지금 이 머케닉이 정비공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 들으면서 일하니까 그게 바로 멀티태스킹 하고 있는 거지. 물론 일은 이거 하나고 음악을 듣는다 하더라도 집중력이 이쪽으로 분산되어진다는 얘기가 이제 등장을 해요. 이제 기출이 많이 나오는 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가 음악을 듣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는 엔진의 소리를 듣고 있지 않다는 거야. 정비공의 경우에는 엔진을 작동시켜가지고 이제 소리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평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문제를 갖다가 찾아낸다거나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as for에다가 밑줄 하나 쳐두시고요. 이것도 옆에다가 한번 간단하게 적어놓겠어요. 우리가 이제 책이다 보니까 as for와 as to가 두 개가 똑같은 표현이에요.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관하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as with라는 표현도 있어요. 솔직히 나도 여러분들을 가르쳐보기도 하고 나도 공부를 해봤지만 이런 표현들은 오히려 잘 안 외워져. 그러니까 뭔가 단어가 약간 좀 뭔가 특징이 있다라든가 딱 티가 나면은 머릿속에 자리를 잡는데 as라는 단어, for라는 단어 평소에 워낙 많이 보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잘 안 외워지죠. 그러니까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as with 하면 뭐뭐처럼이 되겠어요.
독해에 자주 나오니까 한번 알아둔 다음에 나올 때마다 머릿속에다가 각인을 시켜주면 좀 시간은 한 방에는 안 되겠지만 좀 반복하게 되면 머릿속에 자리가 남을 거예요. 자리 잡을 거야. as for와 as to가 뭐뭐에 대하여, as with 때는 뭐뭐처럼. 그러면 as for이 나에 대하여, 나에 관하여, 나와 관련해서는 나는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쓴다는 거야. 근데 뭐가 이런 스테레오가 음악 재생 장치, 뭐 옛날에는 전축 이런 거 있었는데, 그렇지 뭐 턴테이블도 있고 테이프도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 음악을 갖다가 재생하는 스테레오가 off라는 게 뭐예요? on의 반대니까 뭐 했을 때? 꺼져 있을 때, 그 on-off가 작동을 안 하고 꺼져 있을 때 내가 글을 갖다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문장은 it is impossible, 가주어인 것 같아요. 뭐가 불가능하냐면 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리고 동시에 뭐 하면서 이런 차이코프스키 그 러시아의 작곡가 이거 뭐였더라? 포도깎이 인형인가? 백조의 호수인가? 뭐 이런 거 대충 그쵸? 클래식 작곡가요. 차이코프스키 이름은 들어봤죠? 나도 이름만 듣고 어쨌든 이 사람의 패시지라는 건 뒤에 나오지만 악절, 음절 이 사람이 작곡한 한 악절을 들으면서 문장 하나를 쓰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문장 있으니까 한번 또 이제 누구부터 시작해볼까요? 종원이 먼저 한 다음에 재용이도 이따가 한번 또 시켜볼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어요. 종원이 한번 시켜봐요. 만약에 내가 둘다 두 개 모두를 같이 했을 때 그쵸, 하려고 노력하려는 사람이야. 이 두 가지라는 건 음악도 들으면서 문장도 뭐가 쓰는 글짓기를 하는 이런 두 가지를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러면 나는 이거 한번 끊어주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그 두 개 사이에서 실제로는 스위칭이 뭐예요? 바꾸다, 변경하다, 왔다 갔다 전환하다. 스위치라는 게 저 스위치 있잖아요. 전등을 갖다가 껐다 켰다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전환을 하고 있다는 거야. 결국 글을 쓰다가 음악을 갖다가 좋아하는 부분이야. 어떤 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야. 그러면 또 음악을 듣다가 그 다음에 또 왔다 갔다. 한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그러면 inevitably 불가피가 뭐예요?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어쩔 수 없게 불가피하게 뒤도 종원이가 더 연결해서 불가피하게 어떤 일이 생겨요? 시간을 많이 하는 그쵸,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원래 1시간에 하는 일이 갖다가 2시간, 3시간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하게 돼요? 더 많은 오류되고 쓰기가 그렇죠. 내 글짓기와 생각에 있어서 더 많은 오류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뭐 오타라든가 아니면 맞춤법이 틀린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어휘는 안 나왔지만 멀티태스킹은 안 좋다는 거지. 그렇죠? 양쪽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간도 더 걸리고 그리고 오류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대역포가 나오니까 이 문장이 주제문이겠죠. 그러므로 마지막 문장이면서 이제 정리하는 거야. 음악에 should not be present, 존재하는 의 뜻이죠. 현재라는 뜻도 있지만 음악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언제는 존재하지 않냐면 where careful mental work is required, 이러한 조심스럽고 신중한 정신적인 업무가 요구되어지는 곳에서는 음악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가 되겠어요. 자, 이걸 갖다가 where를 내가 오늘 수업해주기엔 좀 그렇고 이 where에 대해서 알려주기에는 조금 뭐 나중에 문법을 할 때 또 우리가 지금 아직 2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해석하는 방법은 만약에 이 자리가 when이 나오면 뭐겠어요? 신중한 정신적인 업무가 요구되어질 때가 되겠죠. 아이고 잠깐만요. 자꾸 이거 그 인터넷 때문에 자꾸 중간에 영상이 찍힌 거야 지금 꺼지진 않았는데 핸드폰에 뭐가 약간 이렇게 그 알림 같은 게 떠가지고 지금 이제 그 와이파이가 잡힌다 안 잡힌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잡혀도 상관없는데. 자, 어쨌든 간에 자 when 가게 되면 시간적인 거지. 그러니까 신중한 정신적인 업무가 요구되어질 때 존재해서는 안 돼. 그것도 말이 되죠. 근데 where가 나왔으니까 시간이 아니라 뭐적 개념이겠어요? 장소적인 개념이지. 해석하는 방법은 when은 뭐뭐 할 때예요. 그러면 where는 뭐뭐 하는 곳에서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뭐 솔직히 해석이 막 어려운 건 아닌데 나중에 이때 where가 뭐인지를 아는 게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때 where는 접속사가 되겠어요. 우리가 관계사를 먼저 배우고 나서 접속사를 배울 때 내가 이제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겠어요.
우리가 정식적으로 신중하게 정식적인 업무와 일이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장소에서는 이 음악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까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가지고 오늘이 250과 51이 끝나는데 그 두 개를 갖다가 또 하고 진행을 하겠어요. 자, 250까지 쭉 가보세요. 여기서는 내가 이제 뭐 하려고 아까 뽑았냐면 뭐 어휘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오케이. 자, 이거를 한번 문장의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재영이가 한번 문제를 갖다가 풀어본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석도 한번 재영이한테 맡겨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문제를 안 풀었지만 이제 이 정도 읽은 다음에 이 자리에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야 되니까 자, I disagree with it. 내가 동의하는 게 아니라 반대한다는 거지. 근데 뭐 어떤 걸 반대하냐면 최근에 시도해요. attempt도 try처럼 시도하다 이런 뜻이잖아. 근데 어떤 시도냐면 to get rid of에다가 밑줄 먼저 쳐볼까요? get rid of라는 표현이 뭔지 아시는 분? 제거하다, 없애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get rid of를 rid 자체가 제거하다의 뜻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get rid of 이렇게 많이 써요. 뭐뭇을 없애다, 제거하다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제거하다를 또 이것만 쓰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아주세요. do away with 이러한 표현도 제거하다의 관용 표현이에요. 뭔가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괜찮은 단어는 eliminate 이런 단어도 독해에 많이 나오니까 한 단어로는 제거하다가 eliminate. 그래서 eliminate, get rid of, do away with 이런 표현들이 뭔가를 없애다, 제거하다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떤 시도냐면 없애는 거야. 근데 뭐냐면 the national 국가적인 55 mph 하면 mile per hour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hour per 아니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kilometer per hour가 되는 거죠. 속도의 단위죠. 그렇죠? 우리는 시속 몇 킬로미터. 근데 이 m이라는 건 이제 미국식으로 거리를 계산하는 단위죠. 마일이죠, 마일. 1마일이 몇 킬로인지 정도는 혹시 알면 독해에는 도움이 돼요. 이런 배경 지식이 그걸로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안다고 본다고. 1마일이 몇 킬로예요? 대략적으로 좀 알아둬야 된다. 3kg 좀 센데. 자, 1마일이 이거는 좀 상식적인 거기도 하지만 독해할 때 도움이 돼요. 1.6km예요. 약 1.6보다 살짝 많은데 1.6km가 바로 1마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야구를 갖다가 안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야구 선수 공 같은 거 빠르게 계산할 때, 뭐 요즘에 뭐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 공이 졸라 빨라지거든. 그래서 막 100마일, 막 105마일 막 던져. 100마일이면 몇 킬로인 거야? 160인 거죠. 엄청 빠른 거거든. 우리나라 뭐 누구야? 저기 문동주인가? 걔가 160 던지고 하나인데 그만 빠르죠. 그렇지. 그런 애가 있는데 요즘에 미국 애들 중에 빠른 애들은 165, 160, 그러니까 105마일까지 던져요. 105마일 던지니까 거의 한 168, 170에 가까울 정도로 겁나 빠르죠. 한 대 맞으면 죽겠죠. 어쨌든 간에 1마일이라는 게 1.6km 정도의 이제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속 이 55마일이면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90km 정도? 시속 90km가 되는 거죠. 물론 아빠차, 엄마차 타고 다니다 보면은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속도 제한이 대략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100km인데 조금 요즘 늘어가지고 110km, 조금 고속도로가 큰 고속도로 있잖아요. 그래도 요즘엔 110이에요. 차량 성능도 늘었고 도로 사정도 좋아져가지고 옛날에 100이었는데 한 10 정도 더 줬어요. 물론 다 그 이상으로 이제 급할 때는 그 이상으로 달리기도 하지만 속도 제한은 요즘에 또 이제 카메라가 워낙 또 잘 발달돼 있다 보니까 근데 또 내비에서 다 알려줘요. 어디 카메라 있다고. 그렇지. 그럴 때 이제 그때는 좀 물론 속도를 지켜야겠죠. 어쨌든 지금 이독해를 또 들어가 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전국적인 시속 55마일이라는 이런 속도 제한을 갖다가 없애려는 시도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 답이 나와버린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재영아 답을 갖다가 몇 번 가야 될까요? 2번. 그래도 2번 가면 되겠어. 너무 쉬워졌는데 첫 문장이 나오니까 그래도 뒤쪽에 좀 볼 건 있기 때문에 그래서 two undeniable pieces of evidence. evidence는 증거잖아요. 그러면 deni라는 게 부인하다인데요. undeniable이니까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라는 건 그 증거가 명확하다라는 거야. 불분명하다라는 거야. 명확하다는 거지. 우리가 이 증거를 부인을 못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증거들이 지금 등장했대요. emerge라는 게 등장하다가 되겠어요. 그 증거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근데 언제 이후로 이러한 adoption이라는 게 우리 이 단어도 알아야겠다.
여기다가 adopt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adapt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가장 덜 쓰이긴 하지만 몰아서 이 정도까지는 같이 알아내니까 adapt 그래야 되겠어요. adapt 거의 비슷한 발음이긴 하지만 발음이 다르긴 달라요. 자, 이 단어 알잖아요. adopt 그러면 적어드릴게요. 입양하다의 뜻이에요. 입양이 뭐예요? 남의 아이를 뭔가 뭐 고아라든가 아니 뭐 강아지도 입양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데리고 들어오는 게 입양이죠. 사람이든 동물이든. 근데 이 입양이라는 건 어떤 생명체를 데리고 들어오는 건 입양인데요. 어떤 정책이라든가 어떤 방향을 채택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 채택도 뭐죠? 받아들이는 거죠. 입양하다와 채택하다. 이 두 뜻을 알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A로 가는 adapt는 적응하다의 뜻이에요. 적응하다 또는 적응시키다. 동사이지만 이 정도까지만 좀 쓸게요. 하다라는 뜻은 굳이 안 적어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이 adapt가 제일 덜 쓰이고 오히려 난이도는 제일 높은 건데 얘는 형용사예요. 얘는 숙련된, skillful, 기술이 뛰어난 일이 되겠어요. 이런 혼동어휘들은 미리미리 정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헷갈리잖아. 그치? 근데 헷갈려야 돼. 헷갈려서 니네 걸로 만들어야 돼. 나중에 헷갈리면 어떻게 할 거야? 감당이 안 되죠. 미리미리 헷갈려야 나중에는 이제 헷갈리지만 외우다 보면 그때는 이제 자기가 잡겠지. 니네 머리 안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러한 입양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채택이 되겠어요.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누구에 의해서 지금 미국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모든 주들에 의해서 어떠한 유니폼이라는 건 학교 교복인데요. 단일한, 획일적이라는 건 학교 교복은 다 똑같죠. 사이즈가 다를 뿐. 다 똑같은 속도 제한을 이러한 모든 주들이 채택한 이유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등장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냐? 첫 번째, first에다가 1번 해보시고요. 어떻게 다 traffic death rate이 뭐겠어요? 교통에서의 사망률이죠. 교통사고로 사람들이 죽는 사망률이 have been greatly reduced. 증가했대요, 감소했대요? 감소했다는 reduce, 감소했다는 거죠. 결국 그건 뭐냐면 이 증거가 이거잖아요. 교통사고 사망률이 많이, greatly, 심하게 감소했다는 거죠. 사망률이 감소한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그렇지? 근데 뭐한 이유로 이 모든 주들이 획일적인 속도 제한, 아까 몇 마일이었어요, 속도 제한이? 55마일이라는 똑같은 속도 제한을 채택한 다음에 좋은 증거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안 죽어. 그 다음에 it is obvious that 명확하게요. 뭐가 명확하냐면 collision이라는 단어는 충돌이라는 뜻이죠. 부딪히는. 그래서 충돌은 충돌인데 어떤 충돌이냐면 at a lower speed, 낮은 속도에서의 충돌이 is less likely to, 중요한 거 많이 나온다. is likely to가 우리가 지난 화요일날 내가 알려줬던 것 같은데 이 뜻을 갖다가 두 개로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이 두 개를 다 기억해라 했던 것 같은데요. be likely to. 그때 누가 내가 여자의 해석시켜다가 걔가 못해갖고 내가 이거는 알아야지 새끼야 이제 했었을 것 같은데 뭐뭐하기 쉽다,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거기다가 less가 붙었으니까 뭐뭐하기 어렵고요, 뭐뭐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낮은 속도에서의 충돌은 뭐할 가능성이 없냐면 result in도 또 밑줄을 치세요. 이거는 또 옆에다가 적고 나서 디테일을 더하게요. result라는 단어 자체의 뜻은 여러분이 명사의 뜻으로 알고 있겠죠? 뭐 뜻이에요? 결과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 result in으로 쓰이거나 result from으로 쓰여요. 자, 그러면 result in은 뜻이 뭐냐? 무엇을 초래하다의 뜻이에요. 어떤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result from은 여러분들이 전치사 from의 느낌을 알면 뜻이 뭐뭐로부터죠. 그래서 뭐뭐로부터 초래되다가 되겠어요. result는 초래하는 거고요. result from은 초래되는 거예요. 이거 구별 잘해야 돼. 결국 내가 이 뜻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표현하면 화살표로 이해돼요? result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거고 result from은 왼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result는 앞과 뒤 중에 어디가 원인이겠어요? 그 뒤. 진짜? 초래하던데? 이쪽 방향인데? 앞이 원인, 뒤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result from은 바뀌죠. 앞이 결과, 뒤에가 원인이 되겠죠. 이해하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result라는 동사 있잖아요. 수동태를 안 써요. 이해하겠어요? 왜? 수동태를 쓸 필요가 없죠. 그렇죠?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일 때 갖다가 결과가 앞으로 오고 원인 뒤로 가는데 수동태 안 쓰고 전치사만 싹 바꿔도 같은 결과가 나오잖아. 양쪽으로 이제 크로스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수동태의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뒤에 있는 거 앞으로 보내고 앞에 있는 거 뒤로 보내는 거잖아. 근데 얘는 그냥 전치사 바꿔가지고 똑같은 능동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초래하다와 초래되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잘 알아주세요. 여기서 말이 나오기도 하고 글이 막 광연히 막 잘못되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이제 뭐가 obvious하고 명백하냐면 낮은 속도에서의 충돌이 뭘 초래한다? 사망이라든가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게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에 급발진 사고도 있고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데 급발진 아니죠. 악셀 밟아가지고 자기가 실수로. 근데 속도가 끄물끄물 지나가다가 부딪혀봤자 다치긴 다쳐도 죽거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오케이? 이게 바로 첫 번째 증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번 second 이럴게요. 요 문장을 한번 재영이가 한번 해석을 할까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빨리빨리 물어보시고. fuel은 연료죠. 연료. 기름 같은 연료 있잖아요. 석유 같은 거, 휘발유 같은 연료. fossil fuel, 화석 연료 이런 거잖아. 이 소비하다. 근데 is consume이니까 소비된 거있죠. 수동이니까. 그냥 소비라고만 적고 네가 그 정도로 이해해야 돼. 수동태니까. prove 증명하다죠. has been proved니까 또 한 번의 수동태인데 현재 완료네요. 우리가 배울 게 계속 나오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돼. 그러면 has been proved니까 증명하는 거야, 증명되는 거야. 증명되어져 왔다. 현재 완료에다가 수동태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증명되어져 왔다. 그걸 다 쓰기 귀찮아요. 그냥 이렇게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운 수동태를 적용해줘. 뭐뭐라고 증명되어진 거야. 근데 뭐가 증명되어졌대요? 이제 뒷부분에 대절이 증명되어진 거니까 가주어 진조로서 대절의 내용을 갖다가 이제 재현이 좀 해봐. 낮은 속도에서 less니까 더 적은 연료가 소비되어지는 거야. 근데 언제보다? 어떨 때보다? 높은 속도에서보다 낮은 속도에서 더 적은 연료가 소비되어진다는 게 증명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를 갖다가 운행했을 때 뭐 50km 달렸을 때, 100km 달렸을 때, 150km 달렸을 때 그럴 때 연료 소비량을 측정해 보니까 고속에서보다는 저속일 때가 더 적은 연료가 소비되어지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그렇지.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이제 석유값, 길값 많이 드니까 이러한 상황이 됐어요. 결국 다시 한번 속도 제한이 좋다는 건 나쁘다는 거야. 속도를 제한하는 거. 좋다는 건 좋고 속도를 제한하는 건 좋은 거죠. 이유가 뭐냐면 사망률이 낮아졌고요. 연료 소비량이 줄었으니까. 오케이, 마무리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이미 답은 맞췄지만 일반적으로 동의되어진다는 거야. 근데 뭐냐면 the less fuel, 더 적은 연료를 우리가 imported, 수입할수록 더 좋다라는 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동의되어진다가 되는 거죠. 또 쉬운 건데 그래도 한번 보고 갈까? 여러분들 port라는 단어가 뭐예요? purity, port. 항구란 뜻이죠. 그러면 얘가 항구면 에어포트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공항이 되는 거죠. 항구의 역할을 하는데 공중에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import라는 게 항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수입이에요. 그러면 export는 뭐겠어요? 항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게 수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우리 알고 있는 거 패스포트는 뭐 하는 거예요? 여권이죠. 왜 여권이겠어요? 항구를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들어가거나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국가에서 발급한 여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이 포트에서 에어포트까지는 쓰기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 포트가 항구라는 뜻을 알고 있으면 import, export, 그리고 passport 이런 단어가 우리가 다 유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적은 연료를 수입할수록 우리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잖아요. 얼마 전에 뭐 동해안에 있다고 했는데 또 그 얘기 쑥 들어갔는데 더 좋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 정리해볼게. life saving이에요. 뭐 하겠어요? 생명을 구해주죠. 그 다음에 fuel saving이에요. 연료를 구한다기보다는 연료를 절약해주는 그러한 measure, 측정이 아니라 조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한 조치. 생명도 구해주고 연료도 절약해주는 그러한 조치가 유지되어야 돼요. 근데 뭐로써? 이 나라의, 이 땅의, 국가의 법, 국법으로서 유지되어져야 된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법을 갖다가 제거하려는, 없애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러면 안 된다. 이 법을 없애지 말아라. 두 가지 이유. 그러니까 봐봐요. 1번과 2번의 이유가 나왔지? 1번과 2번 중에서 뭐가 life saving이에요? 목숨을 구하는 거니까. 1번이죠. 그러면 fuel saving이 2번인 거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글이 이제 제대로 쓴 글은 이렇게 이제 앞뒤에 다 문맥이 맞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어요. 여기서도 좀 중요한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조금 오래는 안 하고 좀 빨리 진행하는 식으로 한 다음에 약간 문법을 오늘 시간 확보를 할게요. 자, 한 미국인이 이렇게도 내가 선정한 이유가 굉장히 많이 나와. 그거 있잖아. 맨날 나오는 예시가 이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고 있는 예시. 뉴튼 아저씨가 사과나무 아래에 앉아있다가 사과가 대가리에 똑 떨어지니까 뭘 발견했어요? 중력, 만유인력의 법칙을 갖다가 알아냈죠. 그 다음에 그 아르키메데스라고 이제 그리스의 그 이제 철학자, 과학자가 목욕을 하다가 그 탕에서 물이 넘치니까 뭘 하게 됐어요? 유레카라고 하면서, 유레카가 이제 알겠다 이거잖아요. 이제 알겠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뭘 하게 된 거야? 부력이라는 존재를 알게 됐죠. 뭐 무슨 왕이 뭐 금 왕관을 갖다 주면서 이 순금이 얼마가 들어있느냐 뭐 이거 알아보고 깨지 말고 네가 한번 알아봐라. 그걸 고민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사고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목욕물이 넘치는 게 어떻게 보면 우연이죠. 근데 내 머리에 사고가 떨어지고 내가 목욕하다가 물이 넘쳤어도 그걸 발견하지 못했겠지. 결국 뭐예요? 이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평소에 이러한 중력이라든가 아니면 부력이라든가 고민을 하던 사람에게 그 사건이 발생해야지만이 이런 과학적인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페니실린이라고 우리가 그 예방접종 맞는 거 있잖아. 그치? 근데 그거 갖다가 그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이제 발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생물학자잖아. 근데 얘가 뭐 실수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런 실험 그 실내라고 이제 이런 그 실험 도구 있잖아. 거기다가 곰팡이 균을 갖다가 세균을 갖다가 놓고서 원래는 그 냉장고 같은 데다가 넣어놨어야 되는데 휴가 가는데 그냥 실온에다가 꺼내는 거야. 근데 갔다 와가지고 아이고 망했다. 실험 망쳤네. 했더니 그때 이제 그거 갖다 발견하게 된 거죠. 이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다 죽네. 이 곰팡이가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구나. 역시 우연이지. 근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봤어도 우리는 발견 못해요. 왜냐면 그 분야의 어떤 지식과 노력과 연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이용을 한 거지.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소재 되게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 더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어요. 또 얘기하다가 보면 또 섞여버리면 또 오히려 이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연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뭔가 노력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딱 그독해요. 되게 많이 나온다 이 소재가. 한 미국인이 실수로 그 고무를, 러버가 고무잖아요. 고무를 뜨거운 난로 위에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고무를 처리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된 거죠. 오케이? 고무라는 물질이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약간 녹지, 약간 액체화되지. 그런 다음에 그걸 다시 식히면 그 모양으로 고정이 되죠. 그래가지고 고무를 갖다가 이제 틀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녹여가지고 뭐 유리든 쇠든 이런 식으로 틀에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고무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게 된 거야. 실수로 떨어뜨렸다가 녹네. 그 다음에 한 영국의 과학자가 observe, 관찰했어요. 뭘 관찰했냐? 이제 나오죠.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걸 관찰하죠. 그리고 갑자기 이해하게 됐어요. 뭘 이해했냐면 도대체 무엇이 이 달과 이런 행성들을 그들의 orbit 돌고 있는 궤도가 되겠어요. 그들의 궤도에다가 무엇이 그 달과 행성들을 유지시키는지. 그러니까 달이 우리 지구를 돌면서 날아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지구가 달을 갖다가 서로서로긴 하지만 끌어당기는 그러한 그래비티, 이러한 끌어당기는 만유인력과 중력이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사례가 나왔죠. 아마 이 사람이 맥킨토시라는 사람일 텐데 고무를 갖다 발견한 이 사람은 뉴턴이죠. 그렇죠? 사과니까 이제 영국의 과학자인 뉴턴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예시예요. 무엇의 예시냐? 예상치 못한 위대한 발견의 예시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yet이라는 그러나가 나왔죠. 예시 그러나인 거 알고 있죠?
요 문장 짧지만 종원이 한번 해보세요. 나눠 적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런 어드밴스, 발전, 진보 이거죠? 발전과 진보 중에 none. 이런 진보가 없는 이러한 발전과 진보 중에서 none이 좋으면 어떤 것도 이거가 우리는 영어는 앞에다가 부정을 내잖아. 근데 우리나라 말은 부정의 의미를 마지막에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석을 갖다가 일단 고려해야 돼. 이러한 발전과 진보 중에 어떤 것도 was the result of love alone. 이 부분을 한번 해보세요. 행운 혼자만의 결과가 아니었다로 가야 되는 거죠. 이러한 발전 중에 어떤 것도 이 두 가지의 사례 중에 어떤 것도 오직 행운만의 결과가 아니었다가 되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일단 행운이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지. 근데 행운만의 결과가 아니니까 그거 말고 다른 뭔가가 있다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행운으로만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다. 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행운 말고 뭐가 있냐면 그걸 찾는 게 바로 이 글의 주제가 되겠죠. 이 미국 남자 아까 고무를 갖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던 이 고무를 했던 이 미국 남자가 had experienced 실험을 했었다는 거야. 근데 이 고무를 가지고 for years 수년 동안 여러 해 동안 근데 뭐 하기 전에 이 사고가 우연히 떨어진 거잖아. 이 사고가 그의 발견을 찾아내는 걸 도와주기 전까지 여러 해 동안 연구 중이었다는 거죠. 처음에 고무가 떨어지는 것 같다가 태어나서 처음 본 사람들은 이걸 못 찾았을 텐데 연구 중력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영국 과학자 아까 우리가 이제 뉴턴이라고 알고 있는 이 뉴턴은 뭐냐면 had been pondering. pondering이라는 단어를 내가 또 알려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옆에다가 써보세요. P-O-N-D-E-R ponder가 심사숙고하다의 뜻이에요. 심사숙고가 뭔 말인지를 알고 있죠? 생각은 생각인데 깊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심사숙고가 된 거죠. 근데 또 이것만 알려주면 안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라는 단어를 이렇게 또 한번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동의어라든가 혼동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미리미리 해놔야 돼요. contemplate. 그 다음에 deliberate. deliberate는 또 다른 뜻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일단은 심사숙고하다로 일단 우리가 본 거야. ponder, contemplate, deliberate. 그 다음에 하나 더 많이 쓰이는 게 dwell on. 여기까지가 다 곰곰이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 뉴턴이라는 그 영국의 과학자가 뭐 하고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어떤 질문이냐면 How the universe, 이 우주가 어떻게 함께 이렇게 유지되어지는지 이 우주가 막 서로 막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함께 묶여서 유지되어지는지에 대한 그 질문을 오랫동안 고민 심사숙고했다는 거죠. 근데 뭐 하기 오래전에 이 떨어지는 사고가 그에게 inspire, 영감을 주기 전에 결국 우연의 사건이 있었지만 결국 뭐 한 거다?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실험과 그 심사숙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 그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이 되게 좋네요. 마지막 문장을 재영이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그쵸. 핵심, 키라는 게 비결, 핵심 이런 거죠. 물론 열쇠란 뜻이니까 핵심과 비결은 뭐냐면 뭐 하는 게 핵심과 비결이에요? 일을 계속하는 거죠. 일을 계속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발전 take advantage of가 advantage라는 게 이익과 장점이라는 뜻인데 무엇을 이용하다의 뜻이에요. 활용하다, 이용하다. 그 중에서 장점만 취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이용해 먹는. 뭐를 이용하는 거야? unexpected. expect라는 단어 정도는 알고 있잖아. 모른다고? 예상하다. unexpected 하면 예상치 못한, 예상 못할 occurrence, 사건의 발생, 예상치 못한 사건을 이용한 거죠. 핵심은 뭐다? 계속 열심히 노력하면서 예상치 못한 사건을 이용하는 게 바로 비결이다. 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럼 봐봐라. 그래서 이 앞에 있는 keep working을 내가 A라고 하고 뒤에 있는 take advantage 예상치 못한 사건을 이용하는 걸 B라고 했을 때 A랑 B 중에 누가 운인 거야? 행운인 거야.
러. B요. B가 행운이죠. 오케이?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B겠어요? A겠어요? A요. A가 주제인 거지. 그치? 우리가 딱 보면은 이 새끼 우연으로 발견했네. 근데 알고 보니까 졸라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바로 핵심이죠. A와 B가 결합되어지만이 이제 어떤 위대한 발전이 이루어진다가 돼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B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결국 A가 중요하다라는 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재영이가 답을 갖다가 찾으면 그쵸? 우연이 B잖아요. 우연처럼 보이는, 행운처럼 보이는 위대한 발견은 지속적인 노력 덕분이다. 노력의 결과이다. 가 되는 거죠. 오케이? 글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 단어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표현도 배우고, 그 다음에 문법도 배우지만 결과적으로는 글 읽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시면, 물론 이렇게 안 해도 문제 충분히 맞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읽는 버릇이 들어야 나중에 고3 거 졸라 어려워요. 어려운 거를 갖다가 뭐 어제도 이제 고3 어제 모의고사 고등학생들 모의고사 봤는데 문제 되게 어려워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막 졸라 잘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영어는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겠지만 글을 읽어내는 이 능력이 나중에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여러분과 영어 수업을 하는 것 같이 나중에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물론 뭐 내가 영어 언제까지 수업할지 모르겠지만 학년이 올라갔을 때 수업이 점점 더 국어 수업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해석은 되는데 내용을 이해를 못해. 그런 것들이 답을 찾는데 결정적이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고 독해는 마무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끊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하자. 벌써부터 쉬어버리고 단어를 갖다가 시험 봐버리게 되면 너무 뒷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지루하고 힘들 것 같아서 일단 문법을 조금 진행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숙제는 없잖아. 문법에 풀어놓은 거 빼고는 프린트 말고는 우리 교재를 한번 제가 펴보세요. 우리 문법 교재를. 독해는 이걸로 정리가 될 거야. 문법 교재를 살짝 펴보시면 우리가 이제 수동태가 끝났지. 문법. 너 재영이 앞으로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야. 책을 갖다 그렇게 접어버리는 거 좀 이쁘게 접어라. 그치? 책이 좀 그거 그렇게 되잖아. 뭔가 좀 불편하죠. 네 스스로가. 자, 수동태 다음 챕터가 뭐예요? 아닐걸? 접속사죠. 근데 순서를 바꾸겠어요. 원래 교재의 순서는 접속사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관계사가 나오는데 우리는 순서를 관계사를 먼저 하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관계사가 접속사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접속사가 더 윗개념이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더 안개념이거든. 그러면 당연히 순서적으로 큰 걸 먼저 하고 세부적인 걸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접속사보다 관계대명사가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훨씬 더 어려워. 굉장히 특이해. 그러다 보니까 이걸 먼저 배우고 다시 크게 전체적을 보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는 거꾸로 관계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접속사를 가는 쪽으로 순서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정법 하면 그 교재는 끝나요. 물론 여러분들은 나와 앞에 있는 부분까지 하지 못했지만 그건 아마 또 기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갖다가 프린트를 안 주고 책을 준 이유가 앞에 거다 버리면 아까운데 나중에 이제 할 시간을 갖다가 내가 만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뒤를 진행하고 있지만 앞에 것도 나랑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노트를 한번 봐볼게요. 노트를. 책은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됐지만 그냥 잠깐 살펴보고 오늘은 책은 안 써요. 노트 필기만 진행하겠어요. 새로운 페이지로 가서 챕터가 하나 끝났으니까 수동태의 관용 표현으로 페이지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페이지로 깨끗한 페이지로 가겠어요. 여러분들이 관계사를 솔직히 중학교 3학년이면 학교 내신 문법에도 이미 등장을 했죠. 그렇지? 뭐 주격 관계대명사라든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들어본 경우는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래도 뭐 내가 널 무시한다기보다는 다시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하겠어요. 처음 배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오히려 나중에 속도가 빨라져요. 얘네 알지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모르는 내용들 빵꾸 나면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러면 왔다 갔다 괜히 헷갈리고 혼동되니까 오늘부터 조금 당분간 우리가 이제 아직 내신 기간 뭐 내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신 기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여유 있는 시간에서 관계사를 한번 제대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기초부터 자 관계사예요. 제목은 관계사예요. 관계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니네가 알고 있는 거 뭐예요? 관계 대명사와 또 다른 거 뭐 비슷한 거 하나 있죠? 관계 부사. 오케이 들어본 데까지 할게요. 이 관계사가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로 쪼개져요. 물론 학교 교과과정 이외이지만 관계 형용사도 있어요. 근데 일단 머릿속에는 그건 이제 잊어버리고 관계 형용사까지 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가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법을 배울 때
이 문법의 용어를 만들고 정리하신 분들이 그래도 꽤 똑똑하신 분들일 거 아니야. 왠지 이 분야의 전문가일 거 아니야. 이유가 있다는 거지. 이름을 그냥 지은 게 아니야.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래요. 한번 끊는다는 어서 끊을래요. 끊고 개대명사 이상하죠? 어서 끊어요. 관계 끊고 대명사. 처음 본 애들도 대충 이 정도는 알아. 그 다음에 관계부사도 관계하고 끊고 부사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두 개의 공통점은 뭐야? 둘 다 관계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관계라는 게 뭐냐면 둘을 이어주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갖다가 관계를 맺어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어준다는 말에서 떠오르는 거 영어의 품사 중에서 연결해주는 역할하는 품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누구와 누가 연결해요? 접속사와 하나 더 있어요. 연결어. 조사가 영어에 어디 있어요? 은능이가 전치사가 연결해요. 오케이? 자, 우리 한번 품사를 이건 이제 필기를 안 하고 말로 해보자. 품사가 8개, 8품사라는 말 들어봤지? 이것도 나랑 처음부터 문법을 시작했으면 이부터 얘기하는데 그래도 중간이긴 하지만 품사 정리만 해볼게요. 사람 또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명사, 그 명사를 대신하는 말 대명사, 그리고 그 명사나 대명사의 동작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 동사, 그 다음에 꾸며주는 말인데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뭐예요? 형용사고요. 명사 말고 기타 다른 형용사나 부사나 동사나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걸 부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어주는 게 두 개인데요. 전치사는 명사만을 연결하고요. 접속사는 기타 다양한 애들을 연결해요. 오케이? 지금까지 몇 개 나왔는지 머릿속에 계산할 수 있어? 몇 개 나왔는지? 7개 나왔어요. 마지막이 감탄사예요. 안 배워요. 읍스, 아우치, 오마이갓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안 배우는 거죠. 왜냐면 감탄사는 문장에 포함이 안 돼요. 그냥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배워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지. 씨발 이런 거. 이런 것들도 감탄사죠. 그죠? 그냥 그게 이제 주어가 아니잖아요. 주어 동사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탄사는 어차피 안 배울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명사, 대명사, 동사까지 문장이 성립해요. 그렇지? 얘네가 다 주어, 목적어, 보의 역할을 해. 근데 꾸며주는 게 두 개가 있지? 누구랑 누구였다고? 형용사와 부사. 근데 둘의 차이는 뭐예요? 명사를 꾸며주는 놈과 명사 말고 딴 걸 꾸며주는 놈. 그 다음에 이어주는 게 두 개지? 전치사와 접속사. 명사를 연결하는 전치사와 그 기타를 연결하는 접속사. 이러면 분사가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중심 성분에다가 그 다음에 수식어 2개, 연결어 2개. 오케이? 다시 이제 돌아올게요. 그러면 관계사라는 건 뭔가를 연결해주는 말이거든. 근데 뭘 연결하느냐? 명사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관계사라는 건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둘 다 접속사의 역할을 해요. 공통점이야 이게. 두 개의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공통점 접속사.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 뒷부분이 차이점이죠. 얘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요. 그러면 관계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뭐의 역할을 하겠어요? 부사 역할을 하겠죠. 그거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용어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관계대명사는 이어주는 대명사인 거고요. 관계부사는 이어주는 부사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갖다가 해석해내야 되냐면 둘 다 접속사 역할을 한대요. 그러면 관계대명사든 관계부사든 얘네들이 쓰였다는 건 문장이 최소 몇 문장이라는 거예요? 2문장이라는 거죠. 문장이 2개일 때가 접속사가 필요하니까 문장이 1개인데 관계사가 쓰일 이유가 없죠. 공통점은 문장 2개를 연결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대명사라는 건 아까 품사 얘기할 때도 등장했지만 누구를 대신한다고요? 명사를 대신하죠. 근데 그 대신한다의 의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너 대신 갈게. 그러면 너는 가냐 안 가냐? 안 가지. 너도 가면 같이 가는 거야. 그렇지? 내가 너 대신 해줄게. 너는 안 하는 거지. 너도 하면 같이 하는 거죠. 대신이라는 건 명사를 대신한다는 건 그 명사를 뺐다라는 거예요. 명사를 빼고 대신 들어가죠. 그러면 관계부사는 관계대명사는 명사가 빠진 거고 관계부사는 뒷문장에서 뭐가 빠지겠어요? 부사가 빠지겠죠. 부사를 빼고 그 부사를 부사로서 대신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명사랑 부사 중에서 누가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의 필수 성분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사는 꾸며주는 역할밖에 안 해. 솔직히 없어도 큰 상관은 없어요. 내용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문법적으로는 수식어구이기 때문에 결국 명사가 빠지니까 이 뒷문장, 이어지는 뒷문장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하겠죠. 중요한 게 빠졌기 때문에 불완전인 거예요. 그러면 관계부사에서의 부사는 별로 쓸데없는 게 빠졌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는 놈이 빠졌으니까 뒷문장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정도 얘기는 들어봤지.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게 이름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헷갈리는 건 솔직히 뭔지 학생 입장도 대말이겠지만 가르치는 내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관계대명사니까 명사가 빠져서 당연히 불완전. 관계부사니까 부사가 빠지면 당연히 그대로 완전이 되겠어요. 헷갈릴 수가 없는 지식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관계사라는 건 두 가지인데 공통점과 차이점이 되겠어요. 물론 우리가 관계 대명사를 먼저 배우고 시작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관계 부사까지 가겠지만 두 가지가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처음 배운다는 느낌으로 오늘은 좀 약간은 유치하게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초를 탄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예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조금 앞 시간이 오버가 될 수 있긴 한데 이게 문법이 좀 오늘 문법 양이 많다 보니까 꽤 해놓고 쉬어야 뒷시간이 힘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예문까지만 좀 적고 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I met a friend. 내가 한 친구를 만났다라는 문장이에요. 예문 제목 따랐어요. I met a friend. 내가 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 and 접속사 and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he was a pilot 되겠어요. 내가 한 친구를 만났고 그 친구가 뭐였어요? 비행기 조종사였대요. 굉장히 기초적인 문장이지만 여기부터 같이 한번 차분하게 시작을 해볼게요. 자, 문장이 몇 개예요? 두 문장이에요. 두 문장을 지금 누가 연결하고 있어요? and라는 접속사가 앞뒤 문장을 연결하고 있죠. 그리고 관계대명사든 관계부사든 이걸 쓰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해요. 뭐냐면 앞문장과 뒷문장에 공통이 나가 있어야 돼요. 공통이 뭐야? 앞에 있는 새끼가 뒤에 한 번 더 나와가 되는 거죠. 앞문장에 누구와 뒷문장에 누가 공통이에요? A friend와 뒷문장에서의 he가 똑같죠. 그럴 때 둘 중에서 먼저 가는 애를 우리가 또 이 용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니까 다 의미를 가져요. 먼저 간다고 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를 선행사, 앞선, 갈행, 말사, 선행사가 되는 거죠. 둘 중에 앞에 가는 거라고 해서 선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끼랑 이 새끼랑 똑같은 놈이죠. 그러면 같은 놈을 갖다가 두 번 쓰는 게 약간 중보, 무의미하게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 히를 갖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없애버릴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접속사와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죠. 그러니까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게 우리나라 말에는 없지만 영어에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죠. 접속사와 대명사이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는 또 알고 있잖아.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뭐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who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who를 쓰고 그 다음에 was a pilot 되는 거죠. 예문이 유치하죠. 그러면 이제 해석을 갖다가 이 윗문장과 아랫문장의 해석의 느낌의 차이가 윗문장, 원래 문장은 나는 한 친구를 만났고 그리고 그는 비행기 조종사였다. 인데 이 두 문장이 좀 더 가깝게 연결되어지면서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 비행기 조종사인 친구를 만났다. 라고 문장이 좀 더 결합되어지는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뒤에 있는 who was a pilot이 느낌상 앞에 있는 friend를 뭐 해주고 있다? 꾸며주고 있다. 수식하고 있다.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의 역할이 되겠어요. 오케이? 한 문장 했고 하나 더 보겠어요. I met a friend는 그대로 공통으로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and 또 한 번 접속을 하고요. His father was a pilot. 문자가 뭐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내용이 살짝 달라져서 내가 한 친구를 만났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아니라 그 친구네 아버지가 비행기 조종사였대요. 뭐 이럴 수 있죠. 야, 걔네 아버지 비행기를 뭔데? 약간 이상하긴 한데 언제요? 전투기를 볼 때는 여기끼를 볼 때는 한국기를 볼 때는 어쨌든 아버지가 비행기 조종사인 거야. 역시 문장은 두 문장이고요. 똑같으니까 접속사 and가 연결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는 앞에 있는 친구는 계속 공통이니까요. 뒷문장에 누가 친구예요? his가 친구죠. 친구의 아버지가 비행기 조종사인 거죠. 아버지가 친구가 아니고요. 친구의 아버지가. 얘가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역시 and는 접속사고요. his도 대명사예요. 그렇죠? 이 친구를 대신하는 대명사인데 이런 his를 우리가 무슨 격이라고 해요? 이 주격은 he가 주격이고요. him은 목적격이고요. his, my, your, their, our 뭐예요? 이런 걸 누구누구의 뭐라고 그래요?
소유격이라고 하죠. 뭔가를 소유한다는 거지. 친구가 아버지를 소유하는 거야. My desk, my book, my car. 내가 자동차와 그 다음에 책상과 책을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and와 his라는 소유격을 합치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혹시 뭐예요? whose라는 게 이때가 등장을 하죠. whose. 그리고 나서 뒷문장을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Whose father was a pilot이 되겠어요. 그러면 역시 합쳐진 문장을 해석하면 두 문장이 조금 더 긴밀하게 결합되어져요. 내가 친구는 친구인데 걔네 아버지가 비행기 조종사이신 친구를 만났다. 그 다음에 뭐죠? 역시 whose father was a pilot이 앞에 있는 선행사 friend를 뭐 해주고 있어요? 수식 꾸며주고 있어요. 역시 역할은 똑같아요. who절이든 whose절이든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줘요. 자, 한 단계만 더 하면 돼요. I'm a friend는 역시 공통으로 하고요. And 그리고 my sister liked him 이 되겠어요. 자, 내가 한 친구를 만났는데 또 공교롭게 내 여동생이 그 친구를 좋아했대요. 오케이? 문장은 뻔한 문장이니까 다시 한번 두 문장을 연결하는 게 and죠. 근데 이번에는 앞에 있는 친구와의 공통인 놈이 어디 있어요? 뒤에 누구예요? 힘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여기가 공통이라는 거예요. 아까 he가 공통이기도 하고 his가 공통이기도 하고 이번에는 이런 걸 우리 목적격 힘이 내 친구와 공통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and와 힘을 갖다가 합치게 되면은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이때 또 뭘 쓰지? 선행사가 사람일 때 whom을 쓰죠. 물론 또 배우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다른 게 된다는 것도 알고는 있을 텐데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 일단 기초과정으로 whom 다음에 똑같이 my sister liked가 되겠어요. 여기까지만 쓰는 거지. 힘이 빠지니까. 그럼 역시 한번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내가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예요? 내 여동생이 좋아했던 친구를 만났다. 역시 친구를 꾸며주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관계대명사의 가장 기초적인 예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문을 갖다가 세 가지를 들었고 각각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공통적인 부분을 보는 거지. 뭐냐면 문장이 두 개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앞문장과 뒷문장에 두 번 등장하는 놈이 있어요. 앞에 나오고 뒤에 또 나온다는 거죠. 그럴 때 두 문장을 합치는 방법 and와 he를 합치면 who가 되고요. and와 his를 합치니까 소유격을 합쳐서 whose가 되고요. and와 him을 합치니까 목적격이 돼서 whom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다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준다. 결국 여기까지 좀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지금 관계 대명사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만 관계 부사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줘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문장이죠. 문장을 우리가 절이라고 하죠. 절. 얘네들은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를 꾸며주니까 얘네들은 무슨 절일까요? 뭔 절? 명사를 꾸며주니까 무슨 절인 거예요? 형용사절인 거죠. 관계사는 형용사절이다. 중요합니다. 관계사는 형용사절이에요. 관계부사가 무슨 절이야? 부사절이야. 말도 안 되는. 관계부사도 형용사절이에요.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나온다. 그러니까 기초 예문 보고 오케이,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렸네요. 좀 시간이 오버할 줄 알았더니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단어 시험 본 다음에 또 이어서 칠판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